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20장 할 차례입니다. 위정편 20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강자가 공자한테 질문을 하고 공자가 대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개강자가 물었다. 백성들이 존경하고 충성스러우면서도 일에 힘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엄숙하게 대하면 존경을 받을 것이요 효와 자비로 대하면 충성할 것이며 우수한 사람을 등용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제목을 백성의 공경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백성의 공경과 충성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한 그 질문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에 대한 공자가 답한 내용이 바로 위정편 20장에 구성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강자가 물었던 내용, 두 번째는 공자가 대답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개강자가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빨간 동그라미를 하고 키워드에 공자가 대답한 내용은 파란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경충, 그러니까 공경하고 충성스러운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권이 되겠습니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다. 그 다음에는 그 공자가 대답한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그 우선 장엄하다. 장엄하다는 얘기는 엄숙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효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고,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을 갖다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키워드는 거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라고 하는 얘기는 등용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선이라고 하면은 일 잘하는 사람을 등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등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교불능이라고 하는 건,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이게 불능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자가 붙었으니까 그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동그라미, 그 빨간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가 바로 그 위정편 20장을 구성하는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합해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표를 만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한 거,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응답, 답을 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선 아까 키워드를 갖다 여기다가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거. 두 번째는 충입니다. 충이라고 하는 얘기는 충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성한다. 세 번째는 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힘쓴다, 이게 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어가 바로 세 자입니다. 그 개강자가 질문했던 그 핵심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권,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자가 대답한 부분을 여기다가 그 조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답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장이 있습니다. 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장엄하다, 엄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숙하다. 그러면 엄숙할 것 같으면, 백성들을 대할 때 엄숙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지도자를 공경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갖다가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숙하고 장엄하게 대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공경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의 대답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효자입니다. 효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자는 가족 구성원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효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지도자가 집에서 부모한테 효를 하고 가족 구성원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게 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윗사람들이나 가족 구성원들한테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와 자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갖다가 충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가족 구성원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람한테는 그런 지도자한테는 충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등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자라는 사람을 등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선이라는 얘기는 일자라는 사람을 등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플러스 더하기, 거기에 덧붙여서 교불능, 아까 얘기했죠.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교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선했다가 플러스 교불능 하면은 착한 사람을 등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으면은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아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정편 20장은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정편 20장의 키워드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이와 같은 글자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부류의 글자.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위정편 20장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자라고 하는 것은 개손씨입니다. 개손씨. 이게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은 노나라의 실권자입니다.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대부. 귀족 가문 출신이고 이름은 비입니다. 이름은 비. 그 다음에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이거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이걸 삼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손, 숙손, 개손씨를 삼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이 세 사람이 노나라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힘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씨 가문의 수장을 우리는 개강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씨 가문에서 최고 힘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계씨 가문의 수장을 개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자의 정치적인 조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공자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자한테 자문한 것은 자문한 대로 그냥 끝나고, 자문을 여러 번 했지만은 진심으로 덕치를, 공자의 기본적인 사상인, 핵심적인 사상인 덕을 가지고 통치한 그런 것은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물어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조언자와 실세 정치가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개강자와 공자 사이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개강자와 공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을 추구하는 그 교육자, 이 사람은 공자입니다. 공자는 이상을 추구하는 교육자임에 비해서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은 실리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치 실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자와 개강자는 서로 대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사상인 덕치, 공자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덕치입니다. 덕치와 현실 정치의 간극.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은 덕치인데 이 덕치하고 개강자는 현실 정치를 하는 그 어떤 정치 실무자인데 이 두 가지가 간극을 상징하는 인물, 이 사람이 바로 개강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과 현실 정치의 간극을 상징하는 인물이 개강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나라의 실권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공자의 자문을 많이는 구했는데 그 자문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덕치를 실천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물어보는 것 따로 실천한 정치 따로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개강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자의 가르침이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말보다 그 태도를 갖다가 중요시 여겼습니다.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지도자가 진지하고 성의 있는 그 태도를 가질 때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존중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은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게 나 존경해라, 안 하면 벌 준다, 이렇게 해서 존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주면 거기서 느껴야만 존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공자는 인간적인 따스함을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로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함,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온화한 성격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지도자의 자질로 봤습니다. 효도와 자비는 단지 가족 내에서의 미덕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한테 효도하고 가족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와 자비는 단지 가족 내에서의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점을 공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구성원들한테 감동을 주고 충성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진심은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것 같으면은 관계도 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공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공자의 덕치의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게 된다, 더욱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던지는 공자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자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하면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엄숙하면서도 진심 어린 자세를 갖다가 보여줄 때 학생들은 그 마음을 갖다가 느끼고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교사가 잘 대해주면은, 성실하게 대해주고 진지하게 대할 것 같으면은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을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지금처럼 학생을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존재 그 자체에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때, 학생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길 때 학생들은 마음을 열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될 때 학생들은 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착한 사람을 등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모범으로 삼되 잘하지 못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속도에 맞는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가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시각을 가질 때 학생은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의 메시지는 이러한 오늘날의 교육에 시사점을 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각자의 속도가 다릅니다. 공부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학생들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 그 부모님들 보면은 자기 자녀들이 공부하는 속도가 빠른 자녀들한테는 좋아하고 속도가 느린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은 좀 실망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자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식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물은 잎이 빨리 피고 또 꽃도 빨리 피는데 또 어떤 식물들은 꽃도 늦게 피고 잎도 늦게 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할 것 같으면은 들려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살다 보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적고 깻잎에 싼 고향, 제가 시집을 낸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 깻잎에 싼 고향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에 잎 안 난다고 서러워하지 말아라. 느긋하게 참으면서 몇 날을 기다리면 초여름 잎돋아 나는 대추나무 되리라. 봄날에 꽃 안 핀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비바람 폭풍우를 온몸으로 견디면 삭풍에 고고히 피는 동백꽃이 되리라. 피었다 인해진다 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세상을 두리둥실 살다 보면 석 달여를 진홍꽃 피는 백일홍이 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나 꽃은 대추나무가 있고 동백나무가 있고 3년에 백일홍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잎이 늦게 핍니다. 봄날 모든 나무가 잎을 피우는데 대추나무는 잎을 빨리 피지 않습니다. 5월, 지금도 잎이 봄이지만은 대추나무는 잎을 피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으면서도 5월달 중순 이후가 되면은 그때 대추나무가 잎을 피게 됩니다. 대추나무 잎은 굉장히 늦게 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날에 잎 안 핀다고 잎이 피지 않는다고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봄날에 잎이 피지 않는다고 대추나무를 자르면은 대추를 따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백꽃이 등장합니다. 이연에는 동백꽃이 등장합니다. 동백꽃은 꽃이 겨울에 피는 겁니다. 모든 꽃은 봄에 피거나 여름에 피거나 가을에 피는데 동백꽃은 눈이 온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러한 계절에 피는 겁니다. 겨울에 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조금 속도가 느리다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그걸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늦게 꽃 피는 꽃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레이터 브루머, 늦게 꽃 피는 사람, 뒷머리가 터지는 사람이라고 하죠. 레이터 브루머, 뒷머리가 터지는 사람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잎이 피었다가 빨리 진다고 노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새 볼 것 같으면은 그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하는데, 벚꽃은 피었다가 바로 집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 달여를 한 번 피면은 석 달여를 피는 백일홍이 있습니다. 그 백일홍이라고 하는 꽃은 8월 달에 펴가지고 11월 달까지 이렇게 피는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벚꽃처럼 일찍 진다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살다 보면이라고 하는 제가 지은 이 시를 감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들은 자기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자기 자녀나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배움의 속도가 늦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위정편 20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정편 20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의 공경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